지난 시간에 이어서 궁위별 육신의 형변, 오늘은 일지에 있는 식상과 시주, 즉 시간과 시지에 있는 식상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일지라고 하는 자리가 사주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위치인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연월이 사회적인 대의적인 그러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면 일주와 시주는 개인적인 면, 가정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일지와 시주다 그랬어요. 또 연월과 일시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연월은 어떤 면에서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피하기 어려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라고 치면 일주와 시주는 나의 선택할 권리, 내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게 큰 차이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일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왜? 우선 내가 앉은 자리. 일지가 불안하면 내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내 앉은 자리가 안정이 안 돼 있다는 거고, 일지가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할 것이고 몸도 편안할 것이다. 즉 일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이면서 일간인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군, 또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배우자. 혼자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배우자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 또 후배, 선배, 형제간 이러한 자리로 볼 수 있고, 그조차도 없다. 그러면 내가 가장 아끼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반려견이라든지, 또는 혼자 어떠한 작업을 할 때 활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또 나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자동차라든지, 아무튼 일지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의 자리다. 또한 나만을 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좋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있는 자리, 그것이 일지의 특성이다. 또한 월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대의적 활동 무대와 같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받고 태어난 까르마. 그래서 월주를 우리가 직업궁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일주에서 일지 또한 월주 못지않게, 월주보다는 조금은 약하지만 월주 다음으로 일간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해당된다. 그래서 월주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격국이 성립이 안 되고, 그렇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을 볼 때는 또 일주에서 일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월주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남에게 보여주는 성격이라고 치면 일지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원래는 성격이 아주 뭔가 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지적질도 잘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직장에서 아무한테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한테는 또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서비스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위한 성격이 드러난다고 치면 일주에 있는 육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신의 주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일지를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다. 이렇게 했어요. 본성이다. 그랬어요. 본성. 또한 육신 쪽으로 봤을 때는 인성이 연주에 거주하는 가장 기반이 되고 바탕이 되고 부모나 조상을 볼 수 있는 또 사주에서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연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주 내 기둥에서 월주나 일지나 시주에 있는 육신들은 월주에 있는 육신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주에 월일시에 식상이 있고 연주에 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식상이나 재나 뭐 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정인의 영향을 받은 식상, 재성, 관성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집으로 말하면 그 터전이란 말이죠. 대지. 그 집 위에 식상이 서 있고 재성이 서 있고 관성이 서 있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그 집 터전이 토대가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육신의 해석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관성이 또 월주에서의 그 사회활동 직업궁을 보는 자리라고 치면 일지는 재성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성의 자리. 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남자로 말하면 일지가 처자리니까 뭐 재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나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리에서 배우자고 했지만 육신상으로 보면 재성이라고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연주가 계획하는 능력, 설계하는 능력, 기획 파트죠. 의사로 말하면 월주는 설계하고 기획한 것을 임무를 주면 그대로 수행하는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일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치면은 이 일지는 실행 능력, 뭔가 일을 추진할 때 힘있게 하는지 천천히 느리게 하는지 밴들밴들하고 남들이 하기를 바라면서 뒤에서 눈치만 보는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일이 있는데도 하대명령으로 미룬다 그럴까? 그거 뭐 걱정 없어.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좋은 얘기는 자신감인데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 자신감, 그것도 근자감,
나같이 관이 없으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그럼 딱딱 치면은 이제 막 불이 나게 날밤을 새면서 하고 공부도 차근차근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때가 됐다 그런 벼락치기를 하고 방학 숙제도 보면 한 번에 몰아서 개학하기 전에 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한 실행 능력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것도 일지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장육부 인간의 몸에서 어느 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닌 곳이 없지만 음양으로 인간의 몸을 나눈다고 치면은 보이지 않는 정신과 육체, 그때 육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오장육부, 그것이 일지다. 오장육부는 안에 들어있죠. 그죠? 일지는 안전한 그 안방자리와 같은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장육부인데 오장과 육부가 따로 있죠. 오장은 간신, 비패신, 그죠? 그 다음에 육부는 담, 소장, 대장, 그죠? 그 다음에 또 위, 그 다음에 방광, 거기에다가 상초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이처럼 이 일지는 중요한 자리죠. 인체에서 오장육부 이상 중요한 게 어듯이 거기서 가장 많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장육부인데 오장육부도 음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오장이 음입니까? 육부가 음입니까? 했을 때 무엇으로 구분하냐? 아무거나 음양으로 말해도 다 맞아요. 우선 위치에 따라서 안이 음이고 밖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깊숙이 뭔가 좀 더 숨겨져 있고 보호를 받는 것이 오장이에요. 간, 심장, 간 이런 데 다 깊숙이 있죠.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육부, 아까 대장, 소장, 방광 이런 것은 다 바로 이 뱃가죽 밑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음양으로 나누고 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고 또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는 육부가 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부라고 하는 것은 창자, 아까 말한 대로 위에서 이제 작은 창자, 큰 창자, 방광 이런 것을 비워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음식을 다 담아서 소화시켜 거기에서 차근차근 자기의 맡은 바에 따라서 싹 흡수해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거죠. 비어있다 이런 작용으로 보면은 또 육부가 음이다. 이렇게 이제 오장육부 자리면서 또한 또 빼놓을 수 없는 오장육부에는 들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자리가 뭡니까? 하면 생식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식기 자리다. 이처럼 이 일지는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이면서 시간적으로 또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연주는 과거, 그 다음에 월주는 현재이면서도 과거인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과거, 어렸을 때, 즉 돌 때라든지 100일 때 기억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억이 빠른 사람이 아마 5살 정도의 일이 쌈박 기억날 수 있는데 특이한 사람은 돌 때도 기억이 나겠죠. 나는 돌잔치 할 때 뭘 잡았다든지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좀 특이한 사람일 건데 그런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 또는 전생 또는 부모 때의 일들 이런 것이
연주라고 치면 월주는 내가 경험한 기억은 잘 안 나, 뭐 어느 붓이 나면 또는 지금 작년 일 또는 중고등학교 때 일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한 과거 또는 현생 이렇게 본다면 일지는 바로 오늘 지금 요 근래에 일어나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현실, 연월, 일시 오르면 시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래라겠죠. 그래서 시는 미래이면서 희망상이다 이렇게 보고 일지의 그 역할이라면 역할이고 일지가 그러한 중요한 자리임을 알고 그 일지에 식신이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쭉 정리해 놨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 또한 일지는 배우자 자리면서 가정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 배우자와의 관계. 그래서 어떠한 그 부부는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 어떠한 부부는 조선시대의 그 가부장적인 제도, 남자는 하늘이요, 뭐 여자는 땅이요 하는 그런 식의 부부 관계. 어떠한 부부는 항상 티격태격하면서 하는 그러한 가정 분위기도 이 일지의 육신에 따라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나만을 위한 자리이고 현재 진행 중인 일, 현재 상태고 또한 인생으로 나눠볼 때 절대 물리적인 나이로 나누지 마라. 제가 그걸 강조했죠. 저 처음 공부할 때 그 인생의 시기를 어떻게 선생님이 구분해 주냐면 연주는 1살서부터 15, 월주는 15에서 30, 그 다음에 일주는 30에서 45, 그 다음에 시주는 45에서 60 이렇게 이제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60 넘으면 어느 자리예요? 물어봤다가 말은 안 해도 선생님이 이무자식 건방지게 이런 질문한다고 아마 눈치가 그런 것 같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에 그렇게 딱딱 운이든 사주 구분이든 시간을 두부 자르듯이 자르면 안 된다 이러지. 기준점이 뭐냐? 우선 첫째 어렸을 때는 유소년기는 말 그대로 연주로 보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탄생도 중요한 거지만은 살아가면서 가장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보시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한 사람은 일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미혼인 사람은 40이 넘어서도 일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25이 됐든 27이 됐든 30이 안 돼서 결혼해도 사회적 활동을 하든 내적 활동을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배우자 눈치 안 볼 수 있어요? 배우자 의견 안 물어보고 자기가 그냥 직장에서 바로 사표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만큼 일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혼 후는 일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가 다시 돌싱이 됐다? 그러면은 또 일지의 영향력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시주는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주는 노년이다. 근데 요즘 노년이 기준이, 노인의 기준이 뭐예요? 나이로 말하면 나도 노인에 들어가요. 왜? 지하철 공짜로 타라고 하지. 경로석에 앉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응? 백신도 남보다 빨리 맞을 수 있고. 그렇다고 나한테 노인이라고 그러면은
화내죠. 또 그런 거 하면 내가 어디 경로당이나 어른 들어가서 아유 나도 노인인데 뭐 이 어린 놈이 당장 지금은 그래. 이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그 노인정이죠. 가면은요 70은 애들 취급한대.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가면 심부름 시키고 70에 자기도 훨씬 더 먹는데 심부름 시키고 청소해야 되고 제일 막내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노인 취급은 전혀 못 받는 거죠. 이것처럼 물리적인 나이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직장을 잘 20, 30년 몇십 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요즘 분들은 그런 시기면 그게 노년으로 시주 자리로 또 봐도 돼요. 그래서 뭐 꼭 나이가 늙었다가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서는 제2의 그 이막 인생을 시작하는 때 이렇게 보고요.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생각이나 모든 것이 시주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살펴보고 시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장년기라고 하지만은 결혼 후 부부 생활하는 근데 결혼 안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향력이 약하다. 앞서 말한 대로 월주 다음으로 일간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일지를 보고요. 자기 주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 본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그 일지에 식신이 있을 때와 상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식신은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 출력시키는 것이 식신이다 이런 얘기야. 그에 비해서 상관은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출력시키는 게 식신과 상관의 큰 차이점이다. 일지는 앞서 말한 대로 자기만을 위한 자리, 자신의 신체궁,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다 그랬는데 거기에 식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자신만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신체궁이다 그랬죠. 오장육부가 있는 자리다. 식신은 살을 재살한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독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보약이고 영양제고 다 챙겨 먹는 사람,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또한 식신은 상관과 달리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어떤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활동을 하는 게 이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지독히 충실한 사람, 내 생각대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나무 눈치 안 보는 사람. 그러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 사람들 순수해. 애들 같고 일제에 식신이 있으면은 언행이 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천진난만하다 그럴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제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연월주에 식신이 있으면은 그런 사위나 주변 부모나 뭐 윗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연월주에서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계산도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생각할까, 뭐 이런 것은 상관이 하는 건데 식신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역시 일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더 강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지 식신이 식신 중에서 연월 일시 어느 자리에 있느냐 다 틀린다고 했다고 지금 순도로 치면은 제일 순도가 높은 식신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일지라고 해도 과언이다. 왜? 식신은 일간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일간만을 위한 자리에 딱 있다 보면 오로지 일간과 소통을 하고 일지에 있는 식신은 일간과 아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지에 있는 식신 일주들은 이제 그래서 일주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민일주, 계묘일주, 그죠? 그 다음에 무신일주, 그 다음에 기여일주. 그 외에는 없죠. 병진일주, 병술일주인데 이게 진술충이라 조금은 그렇죠. 그 다음에 정축일주, 또 정밀주도 있는데 어찌됐든 갑을목과 경신금을 제외한 이제 식신이 일제에 있는, 또 식신은 뭐라 그랬어요? 식신은 인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문창성이 해당이 되고 귀인에 해당이 계묘일주 귀인이잖아요. 이민일주 문창성이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상당히 순수하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크게 안 받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순수한 뜻대로 하는 게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재주, 기술, 이러한 것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또 식신은 항상 뭔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움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게 식신이다 그랬어요. 상관은 있는 것을 모방하거나 바꾸거나 개혁하는 거죠. 뒤엎거나 이러한 것, 뭔가 있을 때 상관은 하는데 식신은 순수한 창의성이거든요. 이처럼 일지에 있는 식신은 뭔가 똑같은 것을 매일 매달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우자나 집안 식구나 가장 친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아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일지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음식 솜씨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만들 때도 항상 남편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모처럼 제가 좋은 얘기 한번, 저희 집사람이 정미일주니까 식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미할 때 미라고 하는 것이 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식구도 많지 않고 딸랑 나 한 사람인데도
몇십 년을 보면은 항상 새로운 반찬,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아, 일제식신이 상당히 그런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식신 중에서 가장 순도도 좋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신체궁에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살아도 일제 식신이 있으면은 절대 아무거나 안 먹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서 이렇게 안 해. 다 요리를 해서 또 보기 좋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신만을 위한 자리, 자신에게 가장 충실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식신이 있으니까 식신은 먹을 복, 남한테 또 대접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요리도 자신 혼자인데 귀찮아서도 다른 사람들은 안 해. 일제 식신 쓴다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또 새로운 것을 메뉴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먹고 하는 사람이 일제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제 식신이 있으면 부부 생활에 크게 권태감을 느끼지 않게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니까 남녀 할 것 없이 이렇게 드는데 신체국인 만큼 아까 건강을 잘 챙긴다고 봐야 되겠죠. 영양제도 잘 챙겨서 먹고 보약도 먹고 그래서 그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할까? 조그만 뭐만 있어도 당장 그것을 왜 그런가 이걸 궁리를 해가지고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그 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고 이러한 사람이 일제에 식신인 사람이다. 그런데 일제에 비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자신만만하니까 아이고 뭐 이까지 정도야 뭐 하다가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일지에 식신이 있다.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는 사주. 어떤 부모든지 엄마들은 자식이 1순위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일지에 식신이 있을 경우 그러한 것이 강하다. 배우자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죠. 안방에서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애하고 같이 자요. 부부는 따로 자고 침대에서도.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따로 딱 애기 침대 해가지고 딱 어느 정도가 되면은 분리해서 부부 자리 안방과 딱 분리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제 젊은 부부들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엄마 여자들 경우는 거의 애쪽에 있고 이렇게 가정 생활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어린애 같은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배우자 자리에 아기가 앉았으니까 내가 아기같이 잘 보호해 줘야 될까 하는 그러한 배우자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마음, 보호하려는 마음, 감싸주려 하는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제 식신인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자식 바라기라고 그러죠. 자식 바라기가 되게 쉽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크고 관심이 많은데 아이들이 자기 생각과 틀리게 또는 기대치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은 식신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좀 그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식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좋아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건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다만
이 궁이별 육신 통변할 때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일지에 있는 식신도 에서 도식됐다 그러면 자식과도 인연 약하고, 즉 일지가 충이 됐다든지 형충이 되면은 자식 낳기도 오히려 힘들 수 있고, 또 유산이라든지, 예? 뭡니까,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일지 식사라고 아까 앞서 말한 좋은 점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고요. 식신은 여유가 있고 낙천적이고 넉넉하고 남한테 베풀려고 하는 게 식신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본성이 배우자도 그러한 사람이 될 소지가 많다. 성격도 좀 명랑하고 이해심도 많고, 먹을복을 타고난 사람. 먹을복을 타고나다 보면은 당연히 몸집이, 식신이 일치했으면 좀 비대해진다고 그럴까? 풍만한, 좋은 얘기는 풍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일지에 식신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튼 여자는 그래도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걸로 봐야 돼요. 현모양처, 음식 솜씨 좋고, 가정 분위기 좋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우자, 자기 스스로에게 식신처럼 대할 수 있는, 자신에게 가장 또 충실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편인이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지. 그러면은 배우자가 뱃삭 마르거나, 그럴 소지가 있죠. 또 아까 말한 형충이 있으면 배우자가 단명하거나 질병이 있다든지 이럴 소지도 있다. 여자들 같으면 자식 낳기도 힘들고 이럴 수 있다. 제가 일지에 경진일지니까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삐싹 말랐나? 근데 뭐 건강하니까 천만 다행이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두 사람 다 어찌됐든 그렇게 보는 게 일지다. 그렇다고 치면 일지의 상관은 어떻습니까? 일지는 일간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관이 일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틀, 현재 나를 억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또는 바꿔보고자 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닌 게 상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 한마디로 바꿔가 상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정관념을 탈피한 그러한 자신만의 독특한 또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들과는 조금 차별성이 좀 드러나야 돼요.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건 싫다 이 소리예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특성이 일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또 원래 생각이 뭔가는 좀 뭐랄까, 청개구리는 조금 틀린데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뒤집어서 생각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일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 말 맞아, 그래, 그런데 또는 어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그래,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아닌데, 이게 일지에 있는 상관이 그런 역할을 한다.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남들이 다 당연하다고 해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들.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독창성이에요.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 또 남들이 똑같이 그래 그런데 아니다 하고 부정적인 작용을 하면 아까 청개구리도 될 수 있지만 천재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일지상관이 있으면. 뭔가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라고 할까? 참 저도 이걸 읽고 이게 일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일지에 상관이 있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질문을. 애들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거의 한 명 빼놓고는 뭐라고 했어요? 물이 돼요. 그랬어요. 눈이 녹으면 당연히 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에는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랬더만. 천재성이지, 그건. 남들과는 똑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창성 있잖아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보통 어른한테 또 물 되지. 뭘 물어봐, 그런 걸. 그런데 눈이 녹으면 봄이 와요. 봄이 돼요. 오휴. 제가 그거 읽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같은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갖지 않으면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나오는 그런 답안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까 독창성이나 천재성이나 이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게 일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일지는 신체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도구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자신만의 신체적 재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춤이라든지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치상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있는 힘, 없는 힘, 비겁의 힘까지 끌어다가 출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또 일치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성적인 측면에서도 남들과 다른 독특한 성행위, 부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 나쁜 쪽으로는 변태적일 수도 있는데 꼭 변태적이가 아니라 남들과는 달리 뭔가 독특한 그러한 생각으로서 부부 관계를 또 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일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어떤 그 사물을 보더라도 그냥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대하기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앞서 말한 대로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싸우자고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 상관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전투력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일지에 상관 있는 사람은 네 말이 오라, 맞아. 이렇게 해주면, 긍정해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부정하고 나면 끝까지 따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일지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적으로 보면 좀 두려움이 없는 심리 구조라고 해도 그냥 누구를 대하더라도 말 그대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중심을 잃지 않고, 상대방이 강하게 나면 자신도 강하게 나오고 상대방이 약하게 나면 자신도 약하게 행동하는, 그런데 제일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감정 컨트롤에 약하다, 이런 얘기. 버럭이라든지 이럴 소지가 있으니까 좀 일체상관 사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일치상관도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과 같은 그런 비슷한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자식에 관한 것은 똑같이 행동할 소지가 많다. 또 말 그대로 자식한테 또
해줄 때는, 또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일지상관이 있을 때는 상관은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면은 빌려서라도 갖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다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식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가진 것만큼 하고, 또는 봉사하는 자세라면 상관은 희생하는 정신이다. 그래서 희생하는 자세다. 그러면 일제상관인 사람이 배우자나 또는 아이들한테나 할 때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헌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도 또 봐야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데, 다만 여자들 사주에는 남편 자리인데 일제상관이 있으면 남편을 무력하게 만들 소지가 있고 남편을 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정관을 깨부수니까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식상과는 사뭇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요약하면은 상관이 있으면 고정관념을 탈피한 자신만의 스타일이고 차별화된 개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매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뒤집어서 생각하는, 또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게 긍정적인 작용도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독창성이 있고, 같은 글을 쓰더라도 눈이 녹아서 물이 되고 질퍽질퍽하다 이렇게 생각을,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하는 그런 어쩌면 천재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청개구리 기질이 농후하다. 또 자신의 신체를 표현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감정 컨트롤이 약한 게 단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